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5강은요, 습관을 정리하는 마지막 강의이고요. 시작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무조건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영어를 잘하면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환상과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되새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5강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4강에서요. One of the easiest ways is to change your perspective 라고 그 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second, 두 번째로 이렇게 던졌는데요. second 또는 secondly 해서 ly 붙여도 되고요. 둘 다 써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second 했어요. second, pampering yourself or treating yourself with instant rewards at the end of a behavior is more likely to keep you motivated than delayed rewards can. 자, 이런 문장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pamper 또는 treat oneself with something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걸로 이렇게 대우해 주다. treat 또는 pamper 하면 어떤 뜻이에요? pamper 이거는 좀 더 자기 자신을 더 애지중지하게 돌보고 막 보살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at the end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t the end of a behavior 어떤 그 desirable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영어 공부 끝에 자기 자신을 with instant rewards, 그래 약간 즉각적인 보상 같은 거죠. 그거를 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is more likely to keep you motivated. 그러니까 이거를 더 당신을 이렇게 keep motivated. 그러니까 더 이 의욕을 유지시켜 줄 거다. 뭐보다 than delayed rewards can. 그러니까 늦춰진 또는 미뤄진 보상보다는 instant rewards가 한마디로 더 당신을 더 keep you motivated. 그러니까 의욕을 더 일으키게 해줄 거다. 약간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at the end of a behavior 나왔는데요. 어떤 그런 행동 끝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서 a behavior이에요. 보통 at the end of the behavior이라는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언제냐? 그 어떤 행동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동이 이 문장 앞에서 벌써 언급이 나왔어. 그랬는데 다시 또 그 행동을 또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럴 때는 at the end of the behavior 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second하고 새 문장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behavior인지 우리가 없잖아요. 그 전 사실이. 그래서 이럴 때는 at the end of a behavior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요. more than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비교급이 살짝 헷갈리기 때문에 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는 이 비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그 pampering yourself with instant rewards at the end of a behavior 이 전체가 이 사실이 more likely to keep you motivated. 이 전체 앞에 사실이 더 당신을 그 모티베이션을 준대요. 어떤 것보다 than delayed rewards can keep you motivated. 이게 약간 can 뒤에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똑같은 말이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more than이 문장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한 문장 내에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For example, doing something immediately satisfying at the end of each studying session can keep you more motivated as opposed to delayed rewards like a better job. 자, 제가 예문을 하나 더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for example,
doing something, 뭐 어떤 걸 해요. 어떤 거. 근데 immediately satisfying,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는 at the end of each studying session. 그러니까 각 그 공부하고 나서요. 바로 끝나고 at the end. 그리고 나서 그 즉각적으로 뭐 만족시키는 어떤 거를 하는 것이 can keep you more motivated. 더 당신을 그 의욕을 나게 하죠. 뭐에 비해서 as opposed to 하면은 delayed rewards like a better job. 뭐 나중에 어떤 좋은 잡을 가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건 천천히 늦게 오는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반대로 비해서 이런 doing something immediately satisfying is more keep you more motivated.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말한 instant rewards랑 그 delayed rewards라는 거는 뭐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 매일 시간 내가 하루에 매일 영어 공부를 딱 끝냈어.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 보거나 인스타를 하든가 뭐 요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공부를 끝냈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좀 그런 약간 팸퍼링 myself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오늘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 더 좋은 잡을 가지기 위해서야. 그거는 사실 그 나중에 이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뭐 이쪽 무시풀한 띵킹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로 그런 보장되지 않은 그 나중에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치만은 그게 별로 당신을 그렇게 모티베이션 시키지는 않는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again, immediately satisfying. 이게 풀어서 쓰면 something과 이 satisfying 이게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되면서 그 풀었으면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고 which immediately satisfies. 그러니까 그 something이 뭐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기니까 다시 관계대명사 which를 날리고 바로 immediately satisfying. 그러니까 satisfy에 ing 꼴 붙여서 something immediately satisfying.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서요. 그래서 여기에 as opposed to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구문이죠. 그래서 뭐뭐에 비해서 뭐뭐와 반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in contrast with 이거랑 똑같은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interchangeable 하니까 같이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Some people prefer to work independently as opposed to in a team. 자, 여기서 그 as opposed가 비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independently,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를 in a team, 그 팀에서 같이 멤버랑 팀 멤버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independent이랑 inner team 이 부사를 같이 비교하는 급으로 as opposed to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요. We value sustainability as opposed to short-term profits.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비해서 sustainability, 그런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해서 명사를 as opposed to 앞뒤를 두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반대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 as opposed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번에 정리하고 다 자기 걸로 만듭시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be opposed to가 있어.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disagree with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예문을 보면요. I'm utterly opposed to that idea because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생각에 완전히 반대한다. utterly because 그러니까 because 뭐라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붙이면 되고요. 또는 Our new CEO is strongly opposed to any changes to the current policy on employment benefits. 자, 이 문장은요. 우리 새로 CEO는 그 strongly opposed to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대요. 뭐에 대해서? Any changes to the current policy.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반대를 한대요. 근데 그 정책이 current policy가 어떤 거에 관한 거예요? On employment benefits. 그래서 뭐 직원 혜택 뭐 요런 거죠.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런 현재 지금 정책의 변화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be opposed to가요. to가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동사에 ing 꼴이 오지 동사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자, 그거 틀리기 쉬우니까요. 그거 한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again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changes 그 변화들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쓴 센스도 있고요. 또한 여기 전치사 to의 쓰임인데요. 어떤 그 변화에 관한 약간 그런 방향과 그런 걸 나타날 때 당연히 to. 그리고 여기서 policy on employment benefits 요거랑도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요. 어떤 뭐뭐에 관한 정책, 어떤 거에 관한 정책. 요럴 때는 또 그 전치사 on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물론 policy 다음에 뭐 on이나 다른 게 문맥상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맥상 policy랑 이 benefits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혜택에 관한 그런 정책, 요런 의미에서 있을 때는 전치사 on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감이라 자꾸 문장을 많이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안 헷갈리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계속 문장 공부합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Last but not least, collaborative learning, such as forming a study group, is another effective way of establishing better learning habits. 제가 이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last but not leas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무슨 에세이나 쓰거나 할 때 제일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게 마지막이야. 그럴 때 이렇게 딱 던지면 깔끔하고 좋은 표현인데요. 그 뜻이 그 밑에 있죠. as importantly 또는 한마디로 lastly라고 해도 돼요. 근데 lastly 하면 뭐 끝으로 뭐 as importantly는 중요하게 못지않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요 표현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끝인데 그러나 중요함에서도 뒤지지 않는 요런 표현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lastly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요럴 때 쓰는 건 되게 세련되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st but not least 이런 collaborative learning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such as forming a study group 그러니까 study group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하는 그런 collaborative learning은 is another way of establishing better learning habits.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효과적인 그 어떤 거예요? 더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building 말고 우리 너무 지겨우니까 establishing 갖고 왔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another 하나 또 하나의 더 좋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way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지난 시간에 그 path랑 비교해가지고 이 way가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딱 way 쓰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way의 용법을 쓰이는 쓰임새를 좀 많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another way of establishing 또는 this is one way of doing it. 그러니까 a way of something 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약간 문구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눈여겨 보고 내 걸로 만들어서 자기 문장 쓸 때 이렇게 한 번씩 써 보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요. Learning with others can help you not only gain different perspectives, improve overall productivity, but also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자, 제가 이런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눈에 딱 띄는 것이 not only but also 구문이죠. 자, 이건 우리가 앞서서도 했었는데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B 구문을 B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B에 해당되는 것이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쉽기 때문에 이 not only but also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선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learn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은 can help you not only gain different perspectives, 그 당신을 도와준다. 어떻게? 다른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improve overall productivity.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이 약간 productivity, 이저 생산적이게 성생적인 거를 더 높여주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but also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그러니까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토픽의 그 matter 또는 토픽에 관해서 그 이해도를 더 깊게 해준다. 이게 요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learning with others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help 동사 쓰임 한번 볼게요. 이렇게 help 다음에 보통 목적어 이렇게 사람 이런 you가 여기는 왔어요. 그리고 나서 help you gain. 그러니까 지금 나롱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help you gain different perspectives. 이렇게 쓰는데 이 gain이 이 동사가 그냥 오고요. to 쓰지 마세요. 많이 실수하시니까 help you to gain이 아니라 그냥 help you gain.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요 help you에 걸리는 게 not only랑 but also가 걸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help you를 두 번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help you not only gain different perspective, blah blah, 그리고 but also deepen your understanding. Again, 이거 deepen도 help you에 걸리니까 help 다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 그냥 쓴다 그랬죠. deepen, to deepen이 아니라 그냥 deepen. Got it? 그래서 이 표현도 이제는 단 only but also 구분도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지지 않나요? 그쵸? 네,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By working with peers, you can ask questions and receive feedback on your learning progress. 자, 이런 문장이 왔어요. 자, 우선 by working,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by working with peers, 그러니까 그런 동료나 그런 친구나 뭐 이런 거예요. 같이 공부함으로써 you can ask questions and receive feedback. 그러니까 당신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에 관해서? On your learning progress. 그러니까 당신이 그 공부하는 그 progress 진도에 관해서 피드백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마지막에 전치사 again on의 쓰임이에요. 보통 이 피드백과 또 뭐뭐에 관한 피드백 요런 뉘앙스로 쓰일 때는요. 또 전치사 뭐뭐에 보통 on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on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요런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about이랑 뜻은 비슷한데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native speakers가 feedback about your learning progress라고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센스인데 이 보통 이제 feedback on 뭐 policy on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요런 약간 단어를 같이 쓰는 그 약간 같은 뭐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문맥상 그 당신이 그 learning progress 그 공부하는 그 진도에 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again, it's a sense, 오케이. 그래서 자꾸 문장 많이 봐봐요. 자, 3강부터 해서요. 저희가 계속 지금 habits에 대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보시면요. 처음에 제가 one of the easiest ways 이렇게 해서 문장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second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last but not least 이렇게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랩핑 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온 것들을 약간 정리하고 뭐 그러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영어 이렇게 에세이의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이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늘 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강의가 좀 길기는 길죠. 근데 이 보여주기 위해서 흐름을. 근데 그게 또 중요하니까 쓰다 보면 또 외우는 거에도 약간 이 흐름이 있으면 논리가 있고 이러면은 더 잘 공부하는 것도 외워지기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 강의는 이렇게 좀 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쓰기 공부도 하고 또 여기에 맞게 또 스피킹도 같이 해주면서 그래서 이 스피킹과 그 라이팅이 저희는 같이 가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예요. 자, 계속합시다.
Developing effective studying habits is an ongoing process that requires commitment and dedication. 자, 해석을 하면요. 이런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에 있어서 들이는 것은 발달시키는 거는 is an ongoing process. 이 계속되는 꾸준한 과정인데요. 근데 그 과정이 이게 that requires 이게 process가 다시 주어가 됐죠. that 이하로. 근데 이 process가 어떤 거를 require 한다? commitment and dedication. 그래서 이 commitment 하면 무슨 전념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dedication 전념과 그런 헌신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그 주격의 이런 that이나 which는 이제 좀 더 익숙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process가 그 의미상 주어져 그 밑에 연결되는 그래서 that requires. 근데 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그 생략을 하지 않고 process of requiring commitment and dedication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풀어 써도 될 때는 오히려 의미를 더 전달하고 싶을 때는 풀어 써도 되는 거예요. By starting with establishing a clear goal, creating a schedule on a weekly basis, prioritizing what to focus on, and celebrating small wins.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by ing 또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start with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이 start with가 그 밑에도 있죠. 고어체에서는 to start off with, off를 붙여서 더 약간 start를 이 강조하는 의미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문장 시작하기 전에 to start off with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따 나중에 더 밑에서 살펴보고요. 여기서 보통 이런 문어체에서는요, 보통 off 잘 안 쓰고요. 그냥 by starting with, 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establishing a clear goal,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요. creating a schedule on a weekly basis,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계획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prioritizing what to focus on 하면 뭐에 집중을,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를 prioritizing 순서를 정하고요. and celebrating small wins,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축하함으로써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네요. 자, 우선 여기서요. what to focus on 요거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focus가요. 그 보통 그 전치사는 항상 같이 쓸 때는 focus on을 같이 써요. 다른 전치사 아니고 요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얘가 어떨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 what to focus on 하면은 어떤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라 치면은 무슨 뭐 listening에 포커스 둔다, speaking이나 뭐 writing에 포커스를 둔다. 이렇게 자기가 이 포커스를 두고 싶은 뭐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에 약간 의미가 있을 때 to focus on 요렇게 쓰고요. 근데 얘네가 이 focus on이 그 약간 수동태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to be focused on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예문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요. 예를 들어 to be focused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 need to be focused for the next hour. 그러니까 다음 1시간 동안은 나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는 I need to be focused in the next hour.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focus on이다. 이럴 때는 well, during this summer break, I need to focus on math and English.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과 이번 여름 방학에는 수학과 뭐 이런 영어에 나는 집중해야 해. 인제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focus on은 아이템이고 이 to be focused, 그러니까 need to be focused 이런 경우는 그 집중해야 되는 그런 정신 상태인 거예요. 인제 고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focus는 대부분 전치사 on이랑 대부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비디오에서 설명했듯이 I need to be focused. 뭐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on이 필요 없는 거고요.
대부분 정말 9 out of 10 times you just need to put on. focus on something. 여긴 something이 뭐예요? what이죠. what to focus on. 그러니까 이게 on의 목적어가 이 전체 focus on의 목적어가 what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목적어가 수동태를 쓰거나 문맥사 상황을 알면은. 근데 이제 대체로 focus는 on이랑 같이 쓴다. 이렇게 하시면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small wins 좀 더 살펴보면요. 이게 잠깐 뭐 작은 성취, 작은 성공, 그러니까 accomplishment of small incremental goals. 그러니까 작지만은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별로 이런 쌓여가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뭐 매일당, 일주일당 이런 작은 목표가 있고 그거 매일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뭐 나한테 celebrating how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걸 나의 성취를 축배를 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요. You can have a sense of progress, maintain motivation, and finally reach momentum in the end. 이렇게 왔는데요. 자, 여기서 a sense of progress. 저는 이 뭔가 영어 공부도 그렇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요. a sense of progress. 이게 발전한다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sense of progress 같은 걸 느끼기 위해서 뭐 작은 목표를 세워서 오늘 이번 주는 이 문장은 외운다. 이런 표현은 이룬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을 하면서 매주 여러분이 a sense of progress를 느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You can have a sense of progress. 그런 발전하는 느낌을 받고 maintain motivation. 그러니까 그 동기가 계속 동기부여가 유지되고 and finally reach momentum in the end. 끝에는 in the end 그 가속도가 붙는 그 momentum 붙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모멘텀 한번 보면요. 이 굉장히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이게 뭐 가속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 더 추상적으로 그 탄력성이 붙는 그런 상태, 요거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가 오히려 그런 상태에, 가속도 붙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이 가속도가 붙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you have to repeat the whole process again. 그러니까 매달 그 나만의 내가 이루지 않은 목표를 정하고 일주일당 계획을 짜고 이번 주에는 뭐에 포커스를 둘 건지 focus on 그거를 다시 정하고 그리고 또 매주 나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러면서 a sense of progress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금 또 가속도가 붙는 이 탄력성이 붙는 그 어떤 모멘텀에 도달해요. 근데 그게 이제 repeat again and again on a weekly, monthly basis.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그런 한 달별로 계속 이제 유지가 쭉쭉 하는 거예요. 계속 repeat the process. 이제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하시면 이제 굉장히 좀 영어가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문장 by starting with up to momentum in the end. 이 문장 굉장히 좋은 문장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진짜 깔끔하게 자기 걸로 딱 외우고 쓰고 다 말로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to start up with 여기 예문 좀 볼게요. 뭐뭐 하는 시작하는 거에 앞서 이렇게 딱 구어적으로 딱 앞에 던지고 얘기를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to start up with I'd like to share my own story that relates to the topic at hand. 라는 문장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I'd like to share my own story. 내 얘기를 쉐어하고 싶은데 근데 그 얘기가 that relates to the topic at hand.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된 나의 얘기를 쉐어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또 주격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요. 그래서 my own story랑 그 뒤에 나오는 relates to the topic at hand. 요게 그 뒤에 문장과 그 앞에 나오는 이 my own story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my own story랑 뒤에 나오는 relates to the topic 그게 주어와 그 relate가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고요.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이번에는 that relates to the topic at hand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줄인다, 더 간결하게 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My own story relating to the topic at han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선 제가 그냥 풀어서 썼어요.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에 at hand랑 그 밑에 on hand랑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 at hand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nearby,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그런 의미랑 또는 something that is happening now,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그 topic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omething이 바로 topic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 topic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이 topic을 가지고 at hand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러니까 여기서는 at hand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밑에 on hand 이건 약간 소유하고 있는 상태. In my own like possession. 그러니까 예문으로 such as extra cash on hand. 그러니까 내가 비상금으로 extra cash on hand. 손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딜 가 그러면 this is your extra cash on hand. You need to have some extra cash on hand just in case. 모르니까 혹시 그러니까 현금을 손에 더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제로 이거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physically. 이제 그럴 때는 on hand를 쓰는 게 맞고요. 여기처럼 뭐 약간 근처에 약간 좀 뭐 아니면은 뭐 something 이제 그 뭐가 얘기를 하려고 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는 근데 근처에 내가 가지고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토픽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at hand를 쓰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With consistent effort and patience, a habit finally becomes a routine, which is decisive of achieving your learning objectives. 자, 요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with something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한번 나왔었죠, 앞에. 근데 쉽게 간단하게 뭐 with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동명사구 이렇게 붙여서 with 구문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with는 자,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요. 왜 with 구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with a big chunk of my salary going into childcare 이것부터 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정말 이 with로 그냥 with this 이걸 가지고 그것도 앞에 나왔었어요. 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with 구문 다시 나왔는데요. 요때 요렇게 명사로도 같이 그냥 명사만 딱 붙여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우리 걸로 만들기로 해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with consistent effort and patience. 그러니까 한결같은 노력과 effort and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a habit finally becomes a routine. 그러니까 습관이 결국 일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 코마 있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코마 which is decisive of achieving your learning objectives. 여기 코마 which의 용법은 어떤 거였어요? 문장, 앞문장 그 전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다. 그 앞에 나온 거. 그래서 with consistent effort and patience, a habit finally becomes a routine. 요게 되는데 그 전체가 which is decisive of 뭐예요? decide 하면은 결정하다인데요. 이게 형용사로 decisive. 근데 이게 보통
decisive of하고 뒤에 이렇게 쭉 뭐 동명사구 같은 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decisive of something 뭔가 ing꼴 대부분 뭐 요렇게 해서 요 표현도 decisive 요걸로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 decide 말고도 이 형용사 써서도 요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요것도 익숙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decisive of achieving your learning objectives. 그래서 당신이 그 목표하는 그 뭐예요? 공부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decisive 하다. 그러니까 결정적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after all, Rome wasn't built in a day. 정말 맞는 말이지 않나요? 결국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랑 굉장히 참 이 말이 항상 공감되는 문장이라 여러분도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So it's better to accomplish a little bit every day than try to run a marathon all at once.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여기 다시 better 하고 than 이 비교급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So it's better to accomplish a little bit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a little bit 성취하는 것이 then 그다음에 then try to run a marathon all at once.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꺼번에 at once 한꺼번에 마라톤을 뛰는 거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a little bit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better하고 이 문장을 다시 좀 분석을 하면요. 여기서 주어는 to accomplish a little bit every day. 요거가 이 전체 요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is은 소위 뭐 말하는 가주어나 뭐 이렇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to accomplish a little bit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 뭐보다. 그러니까 then try to run a marathon all at once.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꺼번에 뛰는 것보다는 매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to accomplish 이 to 부정사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better하고 than 그 사이에 to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 to 부정사가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인 건데요. 뒤에 비교급을 than을 붙이고 나서 then try to run. 근데 여기 try 앞에 to가 없어요. then to try가 아니라 영어에서 가장 이렇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간결하게 to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에 to accomplish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또 to 안 써.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 의미를. 그래서 to 안 쓰고 그냥 better try to run a marathon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n try 요 사이에 to 안 쓰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장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문장이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를 a little bit, study a little bit every day, accomplish a little bit every day 하실 거니까 뭐 요 문장은 바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Remember, learning is a journey and no one but yourself put obstacles in your path to achieving your goals. 자, 이제 이 문장이 맞는데요. 기억해라. Learning is a journey. 공부하는 거는 여행과 같은 거죠. And no one but yourself.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무도 put obstacles. 방해물 obstacles.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s도 붙였네요. obstacles. 어떤 방해물도 put 할 수 없다. 그러니까 no one이니까. 근데 in your path to achieving your goals. 당신이 목표했던 목표한 거를 성취하는 길에 있어서 아무도 당신을 방해물을 놓을 수 없다. 당신을 제외하고는. 자, 여기서 뭐뭐를 제외하다 의미로 but 또는 except 둘 다 괜찮아요. but yourself or except yourself.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 당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이 해석상 잠깐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는 no one 다음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아무도 그 방해물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does not put obstacles가 맞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면 no one이라고 부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does not put 부정의 부정은 영어에서 긍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요게 약간 그 해석의 그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무도 그 방해물을 놓을 수 없다 했을 때 뭐 앞에 no one으로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은 뒤에 하나만 써야 돼요. does not put obstacles. 뭐 이렇게 둘 중에 뭐 그러니까 동사를 부정을 시키든가 아니면 주어를 긍정으로 뭐 anyone 뭐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하고 뒤에 does not put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앞에 주어가 no one이라고 부정이 됐으면은 동사에서 put에 그 does not을 붙이면은 안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앞에 붙이든가 no one 또는 뭐 anyone 쓰고 뭐 does not put 그러니까 동사를 부정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말이 그 부정문이 자연스럽게 영어에선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착각 약간 헷갈리는데 그거는 약간 번역상의 이슈라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밑에 내려봐서요. 이 except이 아까 but 뭐뭐를 제외하고 요렇게 뜻이 쓰이는데요. 비교를 해서 except for 한번 보면요. 요거 약간 뜻은 같은데 쓰임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except for는 except이랑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그러니까 exception to a main sentence.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나오는 그 사실과 대부분 문장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이랑은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문으로 볼게요. The concert was great except for the ending. 그러니까 그 콘서트는 너무 좋았는데 그 마지막은 제외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except이 아니라 except for를 써야 되는 게 왜냐면 왜? 그 전체 앞문장 The concert was great 이거를 비교해서 근데 그 마지막은 제외하고 다 좋았어. 그러니까 약간 앞사실과는 완전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사실이 전체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except for를 써야 되고요. 또 그 아래 문장이에요. I like all fruits except for apples. 그래서 여기서도요. 나는 과일을 다 좋아해. 이게 문장 사실이죠. 전체예요. 근데 except for apples. 사과만 빼고 사과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앞사실과 비교했을 때 요거는 빼고 했으면 그러니까 문장이랑 앞에 이게 문장이 오면은 except for를 써야 되고요. 그냥 뭐 문장이 아니다. 뭐 문장이 아닌 대부분 경우에는 뭐 except 쓰고 뭐 여기 위에서는 but 썼죠. but yourself or except yourself. Okay, got it? 자, 이 페이지가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 우리 헤빗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I like to wrap it up this way. 그래서 여기서 wrap it up 하면요. to wrap it up 이렇게 하고 콤마 딱 치고 보통 이렇게 문장을 이제 결론 갈 때 결론에서 이렇게 딱 쓰고 이제 문장 딱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또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쓸 때가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뭐 에세이 숙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때 to wrap it up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많이 쓰는 거니까요.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이 코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생활 내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기 싫고 괴롭고 막 그럴 때 많이 보고 위로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포스트잇에 딱 적어 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붙였어요. 회사에도 붙여 놓고 집에도 붙여 놓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막 위로도 받고 다시 힘도 얻고 했던 거라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하면요. 그래서 잠깐 쉐어를 하면요. The purpose of life is to learn, to learn, and to learn.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다. 이게 원래는 그 러시아 볼쇼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한 말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추적을 해보니 그분이 한 말이 아니라 원래는 이 앤톤 체코브라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playwriter이었대요. 이분이 한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레닌이 더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제 그분이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거는 Life is a challenge or nothing. 그래서 이거는 그 헬런 켈러가 한 얘기인데요. 저희 어릴 때 그 헬런 켈러 위인전 중에 정말 인기 많았던 그분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늘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저는 문구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o please keep challenging yourself, and every little step you take towards your learning objectives will bring you closer to success.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Please keep challenging yourself. 그 자기 자신을 항상 계속 도전을 하고요. And every little step. 그 작은 스텝 하나도 you take. 당신이 취하는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작은 스텝도 towards your learning objectives. 그런 학습 목적을 향해서 당신이 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will bring you closer to success. 당신을 더 성공으로 더 가깝게 데려갈 것이다. 이런 의미네요. 자, 여기서요. keep ing 해서 keep challenging. 그러니까 동사 뒤에 keep 다음에 이 ing는 동사의 원형의 ing를 써야 되죠. 그래서 you keep doing this. 너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keep ing로 쓰고요. 동사가 올 때. 그리고 또 볼 거는 and every little step. 자, 여기서 코마 and 잠깐만 언급할게요. 아니, 저도 이게 웃긴 게 자꾸 긴 문장을 저도 막 욕심내고 쓰고 싶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 갑자기 뭐 이 대등절에 쓰는 and but 이 용법이 이게 살짝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죠? 너무 제일 쉬운 건데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보면은 얘는 콤마 and 이런 콤마 but 이런 거는 그 앞문장과 뒷문장이 뭐 주어도 달라도 되고 뭐 동사도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완벽한 문장들을 각각 있는데 근데 의미상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때 코마 and를 쓰는 거예요. 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기서 봐요. So please keep challenging yourself. in separate 문장이죠. And 그리고 every little step you take 그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will bring you closer. 완전 다른 문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의미상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때 코마 and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every little step. 그러니까 작은 그런 스텝 하나가 여기서 뭐 every small step no small right 그러니까 little step 아까 앞에서도 a little bit every day study a little bit every day 여기는 그냥 형용사로 every little step 그런 작은 의미예요. 작은 스텝 하나도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bring you closer to success. 요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 그렇게 입에 안 붙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bring you closer.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closer이라는 이 비교급이 오면서 그 또 뒤에 나오는 그 to 그 전치사 to까지도 뭔지 이유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한참 고생한 이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Bring someone closer to success.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냥 이런 문장 자체를 요걸 외워버렸어요. 그냥 bring you closer to success. bring you closer. 그래서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It becomes a tradition you do every year to bring family closer together.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게 당신이 every year 해마다 you do 하는 그런 전통이 된다. 어떻게? To bring family closer together. 가족을 더 가깝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 화합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당신이 해마다 하는 전통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이 bring you closer to success도 그렇고 bring family closer together. 여기서는 이제 closer 다음에 together가 오는 바람에 이 to가 없는데요. 그 앞에서는
to가 전치사예요. to success 하면 to succeed 하면은 to가 to 부정사였겠지만은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그래서 bring you closer to success. 이 두 문장 다 좋아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해결.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번 3, 4, 5강에 걸쳐서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하면요. 자, 처음에는 despite 보세요.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뜻이 in spite of 이게 있는데요. 이제 이 차이가 although와 even though는 뒤에 문장이 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 근데 despite나 in spite of는 뭐 그런 구 같은 게 동명사구든 명사구든 뭐 그래서 뭐 despite setbacks, despite early setbacks 뭐 등등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in terms of 뭐뭐에 관해서 이거는 어떤 문맥 안에서였죠. 그래서 뭐 in terms of the cost involved with renovation. 아니면은 또 어떤 거 있어요? 그 반대로 약간 비교해서 regarding 같은 경우도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지만 보통 이거는 문장 앞에 대부분 많이 나와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by the way, regarding the project. like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바꿀 때 뭐뭐에 관해서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result랑 outcome 비교를 하면은 result는 약간 셀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단기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outcome 같은 거는 더 이게 더 long term 이런 뷰랑 이거 컨셉이 더 broader 더 넓은 그런 거에 그 약간 결과, outcome, 성과 이럴 때는 outcome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rather than과 more than 이 비교 구분 이것도 약간 헷갈려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rather than 같은 경우도 you should take a long-term perspective when working towards building new habits rather than trying to reach goals all at once. 자,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more than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Pampering yourself with instant rewards is more likely to keep you motivated than delayed rewards can.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perspective와 perception은요. 이 perspective는 약간 그런 뭐 mental framework 또는 point of view,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틀이나 뭐 어떤 견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perspective고요. perception은 우리가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 뭐 예를 들까,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business practices of the Nike. 자, 그러면 as opposed to는 어떤 문장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some people prefer to work independently as opposed to in a team.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be opposed to는 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our new CEO is strongly opposed to the changes to the current policy on employment benefits. 뭐 이런 문장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ich는 이 코마 which 용법이 되게 이번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코마 which 그 앞에 문장을 다 받을 때 쓰면서 그리고 뭐 which is decisive of achieving your objectives. 뭐 이런 문장으로 공부했어요. 자, 복습들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런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문장으로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걸로 해요. 자, 이렇게 3, 4, 5강에 걸쳐 드디어 저희가 이제 헤빗을 다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영어 공부하는데 앞으로 더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앞쪽에 이 강의를 이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그 굉장히 그런 좋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보니 막 한국에 토플 뭐 토익 막 점수 거의 만점인데 외국에 나왔더니 영어가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위주로 외우시고 또 그 구문 같은 거 늘 쓰는 그런 거 위주로 외우고 근데 그게 그냥 입으로 외우려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쓰면서 외우면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진짜 라이팅 스피커 계속 하다 보면 라이팅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리고 외우기도 더 쉽고 그래서 결론은 말도 스피킹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목적이라서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I see you guys in lecture 6. 그러니까 lecture 6에서는요.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new topic, okay? Okay. I see you later. Bye.